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시원스럽게 반등했습니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긴 했지만 수급적으로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타자로 돌아섰고요. 또 그동안 좀 부진했던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 강세의 배경 지금부터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다 그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만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양시장 다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10월 달에 시가 부근들을 좀 깨는 그런 이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9월 달에 개파락했던 그 라인 자체를 좀 깨면서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였었는데, 일단은 다행스럽게 오늘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2천억 가량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2,9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호전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지수를 좀 올려줬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좀 견인했었던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의 바닥 신호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돼가지고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경주가 1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또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상황들인 것 같아서 오늘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봤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상승이 반전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우리 반 소장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연속성을 좀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증시에 대해서는 그 오전장에 대해서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심지어 삼성전자 쪽에서도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막판 가가지고 또 외국인이 또 매도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그 증시에 대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장 때 갑자기 이제 한 그 코스닥이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줬을 때 2차 전지 쪽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연속성을 좀 이어지려고 하면은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장까지 계속 좀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증시나 이런 걸 봤을 때 워낙 이제 이벤트나 이슈에 따라 굉장히 좀 많이 그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결국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좀 살펴봤을 때도 좋은 거는 다 디커플링 받고 나쁜 것만 커플링을 받는 상황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됐는데, 오늘 하루만은 좀 다른 현상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SK하이닉스 그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분위기를 계속 좀 연출을 해주고 오늘의 흐름들을 계속 좀 이어준다 한다면은 그래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은 다음 달 초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의 흐름들도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적인 형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장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한다면 미국 대선 때 이후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저희 경주마에 오랜만에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와 오늘의 분위기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시장이 계속 부진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부진한 상태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부진하면서 장중 내내 흘러내렸죠. 그게 계속 안 좋은 건데 오늘은 장중에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지수가 2,599포인트 정도 끝났죠. 2,600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장이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도 장중 고점으로부터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나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그 흐름 속에서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반등한 것은 뭐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 국가이고 취약 상품과 취약 시장, 이래서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피해를 좀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환율 영향에서는 더 그랬고요. 그런데 로이터발로 해리스가 선전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전해지면서 네. 영향을 좀 받은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중에 당정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이제 상정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이제 기회를 열어놨다. 이제 직접 이런 보조금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반도체가 좀 올라온 부분에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 일간 언론에서 네. 금투세 폐지 얘기들을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들 이제 이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금투세 폐지 얘기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기대어서 반등을 좀 하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거꾸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고 이런 이 세 가지가 어느 것이든지 실제로 확인이 됐을 때 시장은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꽤 많이 사줬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은 매수 포지션도 그렇고 매도 포지션도 그렇고 누적으로 5만 계약을 넘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4만 3천 계약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선물이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따라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반등을 그냥 한 거 정도, 요 정도로 좀 수급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오늘 시장의 어떤 반등 요인들을 짚어주는 데 있어서 나왔던 뉴스들,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부분, 금투세에 대한 부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미 대선은 우리 통제권 바뀌니까 그럼 미국 얘기니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도체 특별법은 뭐 물론 섹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금투세는 어떻게 보세요? 금투세라는 게 아직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유예 내지 폐지 쪽으로 무게가 어쨌든 실려가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풀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지수가 어떻게 반등할 건가? 오늘 장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여기에 대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이건 박병창 이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 주시면 예,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무지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 또는 옳고 그름 이런 걸 다 떠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유예 또는 폐지로 간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실제로 유예 또는 폐지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저도 주변의 후배 지점장들이나 뭐 주변에 좀 전화를 좀 해보고 돌려봤습니다. 돌려보셨어요? 네, 뭐랍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유예가 되면 급등을 할 거고 폐지가 되면 폭등을 할 거다. 다시 한번 유예가 되면 급등을 할 거고 폐지가 되면 폭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후배 이렇게 실전에 필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됐냐 안 되냐는 그걸 가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방송을 하고 늘상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이거 이미 뭐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미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급등 또는 급락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겠어? 만약에 반영하더라도 단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필드에서 대고객 응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큰 손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금투세로 인해서 시장을 떠났거나 이 금투세의 확정 여부를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실전에서는 이제 사실이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가 시장을 짓눌러 왔던 제약 요인이고 예. 그래서 이 금투세 족세가 풀리면 날아가야죠. 뛰어나가야죠. 일단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전체적인 이제 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금투세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리하게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정적인 상황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폐지가 됐든 유예가 됐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의 상황이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금투세가 아무리 폐지가 되고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양 자체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방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내린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금투세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의 상승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본을 딱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장은 약간은 좀 밸류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 근데 생각해 봤더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야. 거기에다가 또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올 한 해 뭐 하반기에 시장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요인 자체가 하나가 해결이 됐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자금을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스타트를 끊어주고 거기에 개인들이 좀 잠잠했었던 또는 국내 증시에 선뜻 들어오지 못했었던 자금이 또 펌프업을 좀 해준다라고 밸류업 자체를 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네. 생각보다 금투세 유지와 해지에 대한 혜택 자체는 시장에서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되면 지금은 일단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나쁘지는 않다 무조건. 그리고 해지가 됐었을 때 전반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실망보다는 좀 기대를 가지시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조금 짚어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뒤로 좀 쭉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근래 보기 힘들었던 나름대로의 강세장 보였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굉장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6만 원 이상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 전략에 대한 그 전망치나 이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문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보사 전략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네. 5만 원 보이면 사 이런 게 이제 전략으로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줄여서 오보사 전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진짜 하방을 다시 막아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상승의 요인의 경우에는 이제 오보사 전략 이게 아니고요. 전일 때 계속 이제 북한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면서 전일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빠지면 일시적으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한 연속성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 아마 금요일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갈등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저는 좀 앞으로 중요한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TSMC 쪽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와 연관성이 굉장히 좀 상당하고 그렇게 되면 TSMC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에서는 다른 우회도 좀 찾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삼성전자 쪽에서도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들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게다가 오늘 그 TSMC가 그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 쪽에 AI 칩셋이 뭐 발견됐다. 그래서 미 상무부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독점 우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쟁 업체인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지금 저점 매력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에 대한 좀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증권 업계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치를 굉장히 좀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력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랑 가시화되는 거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을 두고 삼성전자는 투자처로서 봐야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이사님. 예. 외국인들이 지금 왜 삼성전자 31일째 맞습니다. 매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아직 삼성전자가 저점이라고 판단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팔았을 때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바라보고서 계속 팔았던 구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6만 원 아래 떨어지면서 있었던 그 구간은 우리나라 시장을 팔면서 삼성전자를 파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이유는 다르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파는 것은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의 부분에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가격의 삼성전자의 밸류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 만한 그런 상황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들의 순매매를 잘 이렇게 보시면은 6만 원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그 매도의 규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오늘도 팔고 있었지만은 그 매도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전에는 삼성전자의 밸류를 보고 계속 팔았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1,000억, 2,000억, 요즘에 많이 팔아봤자 2,000억, 좀 이제 덜 팔면 1,000억 이렇게 좀 팔고 있는데 네. 이렇게 파는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시 팔기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1,350원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올라갈 때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외국인들이 지금 더 파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대표님 예.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뭔가 에너지파가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렸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박 이사님 의견하고 100% 동의합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수준 넘어섰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매도를 하는 그러한 이제 물량들이 좀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밸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5만 원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6만 원대, 7만 원대, 8만 원대, 그리고 좀 과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10만 원대까지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체질 변화가 시장에서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HBM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 내에서의 뭔가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정도쯤 되면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든 CEO진에서 그러니까 경영진에 나와가지고 시장하고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바랬던 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한 비전을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3분기 실적에 대한 뭔가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뭐 사과문 정도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좀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ASML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좀 낮아졌던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 한국 지역이 상당히 좀 많아졌잖아요.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드타임 기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 2025년도에 레거시 쪽에서에 대한 이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이제 원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과 같이 뭐 20만 원대 다시 갈 것 같아요. 19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도 레거시 반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가 올라올 때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레거시가 내년도에 뭔가 실적 자체가 좀 나오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과연 반등의 트리거가 시장에서 작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삼성전자의 비전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치고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네. 시장 수익률 정도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좀 바뀌어져야 네. 삼성도 같이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섹터 아마 2차 전지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시원스러운 강세였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GM 뉴스와도 연동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왜냐면은 GM의 경우에는 제 3분기 때 실적 전망치를 좀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한 10%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3분기 때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캐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도 뭐 GM 쪽에서는 뭐 9.5%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결국 각각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좀 계약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을 이룬다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좀 수요가 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에서 뭐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추후에 이러한 흐름들이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 GM 쪽에서는 그 추가 상향을 한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쪽이나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적인 시즌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기조가 4분기 실적까지 좀 이어진다 한다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 다이나믹하게 뭐 전기차 판매 대수가 뭐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은 결국 금리 인하에 따른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 한다면 신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판매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쪽에서도 좀 일부 판매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강했어요. 셀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상당히 뜨거운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가 뜨거웠다면 혹시나 이게 미 대선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 쪽이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로 또 반대로 가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 어떤 매수 수요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박 기자님 외면하지 마시고요. 네. 저쪽 보고 얘기하시겠네요. 일단 2차 전지 뭐 많이 갖고 계시고 관심 많으시니까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당연히 2차 전지의 캐즘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 일단 충격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베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가야지 그 이후에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강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시장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이거보다 저는 더 강한 걸 좀 원했는데 한번 이만큼 많이 밀려있는데 오를 때 한 8% 10%씩 올라야지 뭔가 달라지는 건데 3% 5% 정도는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을 지금 논하고 있으니 LG에너지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의 주도주입니다. 네. 두 번째 다른 쪽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은 공급 계약을 그동안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캐즘을 지날 수 있고 재무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지날 수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 거예요. 네. 그리고 차트와 수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차 전지는 차트와 수급을 항상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살짝 들어서 되는가 보다 쫓아가면 또 안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수급이 들어와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적으로 반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업이 호재가 나왔을 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다른 것보다 더 먼저 움직이고 항상 선두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을 가지고 다시 표현을 드리면 2차 전지 소재 업종을 잘 보시면 소재 업종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날 오를 때는 5% 6% 비슷하게 오르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 다시 내려가는 애가 있고 또는
조금 내렸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오르는 애가 있고 이게 좀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2차 전지는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전지 저점이니까 이제 사가지고 기다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좀 더 기다려도 되고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제는 손해보지 않고 여기서 저점에서 잡아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 대표님 이어서 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조금 반등했나 개선됐나 예. 이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상승했었던 요인들을 딱 세 가지로 꼽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냥 시장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시장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되는 종목군들을 찾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바이오 종목군도 빠졌거든요. 맞아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유들이 붙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금리나 시중금리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금리 인하 되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계약 기간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뭐 그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시장을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보시게 되면은 시총 상위 쪽에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빨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 있어서는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때마침 GM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근데 막상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픽업 트럭이 많이 판매가 돼서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시장에서 어둡게 예상을 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 대한 가이던스 부분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GM을 갖다 붙인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일이면 테슬라의 실적이 나옵니다.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좀 있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2차 전지가 시장을 반영하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대선이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여전히 미지수에 지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직 LG 엔솔을 제외시키고 나서 나머지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큰 폭의 손실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LG 엔솔과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들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를 뭐 너무 장기간 동안 뭐 빅뱅 폭발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흔히 쓰면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OEM들의 전략 자체가 다 보급형이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약세는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뭐 대세의 흐름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채용 속도 자체가 늦어지는 것 뿐인 거지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급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가형 차량에 대한 판매가 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뭐 종목에 대한 뭔가 이제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M과 지금 이제 호실적 내놨잖아요. 주가가 어제 뭐 10% 급등을 했고 GM과 또 손잡은 데가 또 현대차잖아요. 현대차는 어제 또 인도 시장에 상장을 했죠. 물론 뭐 구주를 지금 이제 내놓고 상장을 시킨 거긴 하지만 이런 호재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됐나? 현대차 오늘 주가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뭐 현대차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빠졌던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빠졌던 이유를 봤을 때 뭐 트럼프와 또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뭐 그 대통령이 되면은 관세를 또 매길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 현대차 쪽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제 현대차가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이제 조달한 금액들만 해도 4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차가 그 뭐 캐즈미들 모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결국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그 이전에 좀 빠졌던 이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GM과 뭐 도요타 그 글로벌 완성차들과 협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장 확대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도요타 회장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도요타 회장과 만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먼저 이제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소차나 이런 내용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들과 협업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인베스터 데이 때 굉장히 그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주가 위치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두고 보게 된다 한다면은 나중에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현대차의 경우 뭐 도요타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도 오늘 상승한 이력은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이사님. 예. 자동차, 현대차도 그렇지만 로봇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고 토요타도 로봇 때문에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 로봇에 대해서 로봇. 말씀을 드리 작년에 굉장히 로봇 테마적으로도 그렇고 예. 새로운 어떤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이템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소리 소문 사라졌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제 로봇은 저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AI가 상용화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B2C로 상용화되는 관점에서 로봇이 중요한 어떤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AI라고 얘기하는 것이 작년 말서부터 얘기를 하면서 AI 이슈가 대세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AI 하드웨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서비스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서비스화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로봇이고 자율주행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AI가 화두가 되면서 동시에 같이 올라온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막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AI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익이 나는 곳은 하드웨어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만 다 이제 수익 나는 쪽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수급이 쏠림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같이 갔지만 결국은 수익이 나는 쪽은 어디냐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만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미래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B2B지 않습니까? 네. B2C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새로운 사업이 신사업을 뭘 할 거냐 이거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엔비디아가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젠슨한 CEO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로봇이라는 개념은 AI의 이 성능 기능이 로봇에 이제 구현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을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수익으로 가는 것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근데 네. 주가는 먼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캐즘이 어떤 건 굉장히 길 수 있고 어떤 건 좀 짧고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당장 산업용 로봇에서는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용 로봇부터 뭐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그 안에서도 예. 가시화되는 이제 분야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서비스 로봇 나중에는 이제 마찬가지겠고요. 로봇에 대해서 우리 최 대표님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캐즘이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올 초인가요? 네. 한참 엔비디아 로봇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테슬라의 로봇이 딱 시중에 나왔었을 때 이때도 로봇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지금 지수, 그러니까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급격하게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로봇 기업들의 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력한 이 로봇주들이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올라갔었던 모멘텀들을 기억을 해보게 되면 산업용 로봇보다는 오히려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의 모멘텀들을 받아가면서 지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이 로봇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약간은 좀 소외되고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거를 주가 측면에서 보자고요.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분명히 우리나라 제1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의 상승 동력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과의 협업이거든요. 재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점핑이 되는, 펌핑이 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여기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그닥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업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주까지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아직 전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노이즈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 행사 때 로봇 나왔었거든요.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로보택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옵티머스가 네, 주인공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근데 막상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뒷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원격 조정이었다. 얘기까지 루머까지 나오면 루머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사실 로봇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뭔가 다시 한번 전개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주들에 대한 스토리 나와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돼요. 금리 여전히 내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집중이 됐었을 때 로봇주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모멘텀들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잠잠한 시기를 좀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말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반 소장님.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네. 미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아마 상장을 하면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상장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도요타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결국 이 로봇을 개발을 하는 건 뭐냐면은 양산 라인이든 그 스마트 그 팩토리 쪽에 생산 효율화와 투자 비용 절감 그리고 품질 향상들의 효과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이제 뭐 비용들의 상승되는 측면들을 최소한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 막 돌아다니는 로봇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첫 번째로는 현장에 투입되는 위주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산업용 로봇과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로봇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살펴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업과 협력사항 그리고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을 때 올해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치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만큼 지금은 현재 우리가 식당에 가서 있는 그 서빙용 로봇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 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결국엔 여기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이든 뭔가 획기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국내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로봇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은 지금은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행 로봇 관련된 그러니까 보픽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 지금 B2C로서 출시가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주가에 따른 모멘텀은 있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판매가 확대된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핏에 대해서 지금 판매 가격을 한 300만 원 언더로 좀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 그 실용성이 있을지 그리고 수치적으로 반영이 즉각적으로 될지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보실 때는 대기업과 연관된 기업들 위주로만 살펴보시되 그렇게 큰 효과를 지금까지는 수치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거 돈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로봇 돈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주기 시작해야죠. 엔비디아는 거기에 답을 줬잖아요. 10,000원짜리 7,000원 남겨놓고 이제 파는 이 고마진 구조를 보여줬으니까 시장에선 주가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이야기를 잠깐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미국장이 계속 강세장이에요. 예. 뭐 좀 조정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 추세를 보면 S&P 500 기준으로는 5,800 훌쩍 뛰어넘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미국은 이 강세장이 언제까지 갈 거냐? 예. 이제 정말 끝이 다 와가냐라는 이제 최근에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예. 박 이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의 기본적인 상승의 배경은 강력한 유동성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유동성이 꺾이는 순간이 어떤 모멘텀으로 있을까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좀 이제 불안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생길수록 그러면은 이제 조심하자라는 보고서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 지난 10년간 13% 연평균 수익률이 있었는데 앞으로 10년간은 한 3%뿐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좀 호평을 좀 내놓기도 하고 반면에 뭐 다른 데서는 계속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 내년에 또 좋을 거다.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역사적 신고 지수를 계속 경신하고 그리고 주간으로 6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지금 이제 2주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죠. 그렇다면 빅 이벤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향후에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고 아주 강력한 시장의 지수의 흐름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종목 단위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의 성장률이 탄탄하다라는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달려온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잠깐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시장을 바라볼 때 이걸 굉장히 우리가 분석적으로 생각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상시 수준으로 보고 조화롭게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지난 10년간 올라온 폭과 그리고 최근에 2년 동안 올라온 폭은 이렇게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예, 역사상.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올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애플은 3.54조 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3.52조 달러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장률을 투자를 할 때 또는 성장 기업을 성장 어떤 뭐 국가나 섹터를 볼 때 성장률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윌리엄 오닐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30에서 40% 성장률, 오피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좋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오피 마진 성장률이 70%, 80%예요. 그러면 그 위에 도대체 성장률 얼마나 더 갈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70%, 80%에서 더 많이 그만큼 성장률이 있을 수 있느냐. 야, 그게 좀 어렵지 않겠냐. 너무 쏠림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골드만삭스의 얘기이고 그런 걸 좀 주의해보자라고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시장이 뭐 그것 때문에 급락할 거냐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유동성 풍부하고 미국이 대선 끝나고 나면 집권 1년 차고 중국이 경제 부양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이 아닌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달려온 부분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달려오기보다는 이제는 지수의 행보보다는 각 종목단의 행보로 보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골드만삭스 얘기해 주셨죠. JP 모건에서 여전히 강세장 얘기하고 있고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맞짱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뭔가 약세에 대한 기운이 스멀스멀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해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 국내 서학개미들도 미국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기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 일단은 뭐 기간적인 부분들만 놓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 우리가 관심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이긴 한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뭐 일시적인 뭐 이벤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허니문 기간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뭐 언론이 됐든 경제기관이 됐든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좀 친화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먼삭스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을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매그니피션트 M7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좀 크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약간 좀 한 차례 정도 출렁였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 AI 기업들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그 네.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실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겨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내년도에도 한번 저는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과연 그 시점에서도 투자는 계속 진행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공통적인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슬그럽게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슬기롭게 넘어가지 못했었을 때 여기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을 과연 어떤 섹터에서 받아줄 것인가.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 부분들은 뭐 유동성에 대한 공급 부분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뒷받침된다라고 하게 되면 얕은 조정을 끝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뭐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을 미증시가 보여주기에는 좀 너무 많이 달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자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미증시가 오늘 밤에 약간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었을 때 미국 증시보다 많이 빠져 있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유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우리나라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벤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우호적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슈는 바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움직였던 게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움직였단 말이죠. 요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좀 변동성이 있죠. 그래서 뭐 네.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초반에 또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또 해리스 트레이드 쪽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지금 당분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그 트럼프 쪽이 좀 우세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대선 전까지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자력 그리고 가상화폐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Y 스틸텍의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계속 좀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해리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트럼프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서 이쪽 네. 위주로 좀 지금은 준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간단히 짚어보면 어제 상당히 강세였고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예. 원전주가 좀 주목을 받는 건 뭐 SMR 같은 그런 이제 테마들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내 원전주에 대해서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박 이사님. 저 질문 네. 있습니까? 여기서 대답을 오랜만에 하시길래요. 대답을 하시길래.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뭐 원전주는 기본적으로 그 서버들이 워낙에 이제 전기를 많이 이제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SMR로 비교적 좀 안전하다고 하는 SMR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기사를 보면은 27년에 어느 정도 해서 30년에 뭐 가동을 하고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기술력이 있고 핵심에 있는 기술에서 그 과정 속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기에 관련된 ETF도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전 쪽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이 SMR 쪽도 엔비디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AI 하드웨어의 핵심에 엔비디아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우리는
밴더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밴더의 핵심은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았고 한미화테크 영향을 받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원전도 우리가 핵심은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기실의 원천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이 핵심의 기업들로 키워나가고 있는 거고 또 투자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우리가 밴더로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거기에 추종할 수 있느냐. 지금은 좀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원전주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시장의 눈높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지. 자, 그래서 강력한 AI 수요의 최대 수혜주로서 자격을 입증할 것인지 다 같이 지켜보시죠.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